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니면 이런 걱정은 어떠신가요?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밤새 잠들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걱정이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걸까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오늘 함께 그 원인을 찾아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실수한 것은 없었나? 내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수하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고, 승진하지 못하면 연봉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은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현재의 그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으며 가래는 얻고자 하는 욕망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정확히 이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 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진이라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했고 현재의 안정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는 대학교 2학년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박 씨 부인의 걱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딸이 과연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펙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박 씨 부인은 매일 인터넷을 검색하며 취업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걸까? 이렇게 한가하게 있어도 되는 걸까? 결국 박 씨 부인은 딸에게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더 봐야 한다고, 인턴십도 해야 한다고, 영어 회화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딸은 어머니의 간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다른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모녀 관계마저 나빠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걱정이 실제로 딸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자신감만 떨어뜨리고 관계만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역설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의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그려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의미 없는 걱정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제욕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걱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자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뒤처질까봐 걱정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애착과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근육 긴장,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정말로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걱정하는 습관이 생기면 부정적 사고의 패턴이 고착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고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이 부부는 경제적 걱정 때문에 매일 다퉜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언제 집을 살까?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은 야근을 늘려 돈을 더 벌려 했고, 아내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뿐이었고, 서로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까지 부모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 가정 전체가 걱정이라는 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무서운 점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됩니다. 걱정하는 사람 주변의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걱정에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의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걱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상상 속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걱정의 90%는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실체 없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현재 순간에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화만 잃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업이 걱정된다면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된다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에 집중합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경험한 좋은 것들에 주목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볕, 가족의 웃음소리라도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패턴이 바뀝니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불안보다는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7번째 단계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걱정하는 것도 괜찮다. 불안한 것도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일단 멈추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놓아주십시오. 상사의 평가를 걱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십시오. 평가는 상사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로 걱정된다면 아이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의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아이만의 인생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아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한 상태라면 그것에 감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적절히 관리하면 됩니다. 경제적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걱정이 생길 때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갈등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대화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걱정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점차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보다는 평화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 과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스트레스성 위험도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하느라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현재의 일에 집중되니까 오히려 업무 성과가 좋아진 것입니다. 상사도 그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박 씨 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걱정 때문에 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딸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딸은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걱정 때문에 다투던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걱정거리가 아닌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상대방이 해준 고마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니까 오히려 경제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부업을 시작했고 가계 지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을 놓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에너지가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실제 상황도 개선됩니다. 자아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밤에 잘 자고 깨어 있을 때도 편안하며 꿈에서도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놓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걱정거리를 나누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걱정을 듣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일에 대한 걱정을 직장에 두고 오십시오. 집은 휴식과 평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십시오. 감사한 일, 기쁜 일, 웃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들을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침대에 누워서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 명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경험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와 꽃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수행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지혜로운 선사들의 법문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자. 강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듯이 걱정이라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걱정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라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 평화라는 해탈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걱정의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삶이 무책임한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입니다. 에너지를 걱정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은 더 창의적이고 더 따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의 전염병을 차단하고 평화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화의 전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걱정에도 머물지 말고 평화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걱정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